안녕. 자, 우리 여기 2차 방정식 파트 들어갈 건데요. 네. 일단 천천히 한번 봅시다. 네. 2차 방정식은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대요. 자, 2차 방정식 자체는 2차라는 거는 x 제곱 이렇게 차수가 2차가 최대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정식 뭐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방정식 뭐였어요?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런 아이가 있는데 얘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잖아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풀려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나요? 괜찮아요? 보통 인수분해를 하지, 그치? 근데 내가 인수분해가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해 공식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처음에 얘가 만약에 됐어. 그럼 인수분해를 해. 근데 안 되면 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이게 당연히 우선이요.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근해 공식. 그래서 2차 방정식 이거 근을 만약에 구하려고 해.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을 뭘로?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치?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함수가 있으면 얘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할 줄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1과 2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서 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에서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인수분해했다고 하죠. 그쵸? 인수분해 한다면 뭐 해야 돼? 각각을 0으로 만들어야 우리는 x값을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그 x값을 우리가 얘가 0 되는 건 a분의 b가 될 거고 여기는 뭐 c분의 d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근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와요. 자, 근이 2개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여기 몇 차예요? 2차 방정식이죠. 그쵸? 그럼 2차면 무조건 근이 2개 나와요.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2차면 2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은 기억하고 있나요? 네,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 안 물어볼게요. 기억하고 있나요? 네. 자, 봅시다. 얘는 x는 어떻게 돼요? 얘는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런 꼴에서 여기 안에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 들어갈 말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 공식, 짝수 근해 공식. 네, 그래서 근해 공식은 근해 공식인데 어디가 짝수일 때 얘기하는 거. 어디가 짝수냐면 여기는 이 b부분, 요 부분이 짝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짝수일 때, 여기가 짝수일 때 근해 공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 짝수일 때 근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가 짝수일 때 a분의 여기가 이제 하나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돼요. 네, b 프라임. 자, 이거는요. 네, 여기 지우고 전제를 좀 미리 써줘야겠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 근해 공식은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나온 거고요. 얘 짝수 근해 공식 같은 경우는 a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에서 나와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적어주고 여기까지 다 적었니? 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가 그냥 홀수, 짝수 다 상관없는데 여기는 이 아이가 짝수면 예를 들어서 6이야.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요? 3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래서 이 전체가 6이면 3 같은 걸 여기다 이제 넣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자, 요걸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뒤에 거 먼저 풀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 13번 봅시다. 자, 상황이 지금 이거였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우린 여기가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걸 쓰는 거예요. 요거. 오케이? 요 밑에 걸 쓰는데, 자, 요거대로 계산하면 우리가 x는 뭐가 돼요? 2a가 뭐야? 여기 a 1이지. 그러니까 그냥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부호만 반대로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는 b제곱, 그러면 가운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들어가고요. 아, 네, 그냥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c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c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면 얘는 x는 뭐가 돼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는 9 플러스 4니까 13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두 근이 하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 하나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걸 이용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근해 공식 해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약분을 한번 해야 될 거야. 근데 그 약분 과정이 좀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짝수일 때는 그냥 요걸로 이제 가는 게 좋다. 짝수 공식으로, 짝수 근해 공식으로. 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2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 B'이지. 맞아요? 괜찮아요? 이해됐어? 이거 절반 B'인 거? 이거 절반 B'인 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는데, 얘 절반이라는 건 반이라는 거지. 반은 뭐예요? 2를 나눠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B'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을 절반 했어요. 3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2를 나눠서 몇? 마이너스 1. 이거를 B'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B'을 봤을 때 요 X는 뭐가 돼요? X는 밑에 A는 뭐니? 1이죠? 그러면 1. 그럼 아마 이제 분모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B'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은 1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는 4ac가 아니라 ac예요. ac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뒤에만 곱해주면 돼서 2를 1 곱하기 2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근데 루트 마이너스 1 몇이었는지 기억나요, 얘들아? 몇이었죠? 복소수에서 i였죠. i. 괜찮아? 요거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i랑 똑같다. 요걸로 진행해주면 돼. 그러니까 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나오면 뭐 루트 3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근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체크한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절대값 갈게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가면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A라고 되어 있는데 뭐 A든 뭐든 상관없이 루트에다가 어떤 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여기 안에 뭔가 있을 때는 얘는 그거의 절대값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예를 들어서 이게 A 이렇게 나와 있으면 A 절대값 A 이렇게 나오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 전체 제곱이에요. 이거 몇인지 기억나요? 이건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 둘이 달라요. 오케이?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절대값이 중요하니까 이걸로만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절대값은 뜻이 뭔지 알고 있어요? 절대값? 이거 뜻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빈대다가 써주세요. 네, 절대값. 수직선 위에서, 뭐 수직선 상에서라고 할게요. 원점과,
근데 이 원점은요, 수직선선이기 때문에 그냥 0이에요. 0. 원점과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기억해줘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 수직선에서 상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 그럼 뭔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제 0이 있어. 그럼 얘가 얘 3이 있어. 얼마나 떨어졌어 얘는? 3만큼 떨어지지, 그치? 이 원점 0과 3만큼 떨어졌어. 그럼 이게 절대값 3이 뭐야? 떨어진 거리가 3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3이 0과 떨어진 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3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 그게 몇이야? 몇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지. 그래서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3은 3이 되는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양수 i, 이 양수 i는 그대로 튀어나와요. 괜찮아? 그대로 튀어나와. 근데 얘는 음수가 들어갔어. 음수가 들어가면 부호가 그대로 반대로 튀어나와요. 오케이? 요걸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만약에 그대로 튀어나오는 i다. 그럼 뭐야? 이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정확히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0 들어가도 어차피 0일 거기 때문에. 0도 0과의 거리가 그냥 0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둘 때문에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얘는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내용. 자주 까먹을 수 있는데 아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상황이 안에 있는 아이가 양수다. 아니면 0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온다. 이거 써주세요.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부호 그대로라고 써주세요. 부호가 그대로. 그 다음에 부호 반대로.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해줘라. 넘어갈게요. 14번. 자,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자, 절대값은요,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이런 아이들은, 자, 요거 밑줄 쳐주시고, 범위를 나눠서 푼다. 써주세요. 그래서 아까처럼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로 범위를 나눠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 자, 봅시다. 자, 얘는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게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앞으로 이런 아이에서 요 아이, 어떤 절대값 아이가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이었어요. 자, 이거 뭐 될 수 있어요? 절대값 x가 3이다. x 뭐 될 수 있어? x 마이너스 3 될 수 있지. 3 될 수 있어요? 없어요? 3도 될 수 있지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괜찮아? 그래서 앞으로 정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정리해 주세요. 절대값 x가 뭐가 되면 a가 되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예요. 단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렇게 돼요. 0보다 크다고 합시다. 네, 너무 크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관없긴 한데, 네, 0보다 크다고 합시다. 이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A가 어떤 수냐면 이제 상수예요. 상수 이제 그냥 숫자, 상수, 그냥 멈춰있는 수. 이런 아이를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계산합시다. 얘는 어떻게 되니? 그냥 숫자 나왔지. 상수 나왔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i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안에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i는 이렇게 풀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나눠서 풀어줘도 되고요. 네. 그러면 나눠서 풀면 x-1, 2 또는 x-1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얘는 이거 계산하면 x는 몇이야? 3이지. 얘는 넘어가면 1이죠. 따라서 3 또는 1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얘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다. 이 안에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다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네, 2번 볼게요. 2번은 절대값이 저 안쪽에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범위를 나눌 거야. 내가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써야 돼? 반대로 써야 돼?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그대로 써. 그러면 얘가 되잖아. 그치? 얘는 1, 2 해서 마이너스가 위에 붙으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다. 근데 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2가 안 되고 1만 되는 거야. 얘는 안 되고 1만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x는 만약에 0보다 작아요. 음수야, 음수. 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i는 그대로야, 반대로야? 반대로지, 그치?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튀어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반대로 튀어나오니까, 얘는 그대로 튀어나온다. 얘는 이제 반대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x 1, 2에서 마이너스가 아래 붙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다. 근데 나는 x가 0보다 작다고 했으므로 0보다 작은 이 녀석만 픽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정답이 됩니다. 이 두 녀석만 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이해됐나요? 넘어갈게. 네. 얘기해주세요. 여기서 첫 번째 거에서 마이너스 1이 제곱에 대체했잖아요. 절대값. 요거?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그래서 이 안에 i가 a도 되고 마이너스 a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썼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절대값을 풀었어요. 그러면 2 대신에 그냥 풀마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왜?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판별식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네. 지금 이해를 확실하게 좀 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봅시다. 이거는 네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수능까지 계속 가져가는 아이고요. 지금 당장도 엄청 중요하고 끝까지 중요한 아이라서 판별식 얘기를 고등수학 하면서 한 1000번은 들어보지 않을까요? 계속 들을 거 계속. 자, 천천히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근이라는 건 앞으로 그냥 아예 정할 거야. x라고 생각을 할 거야. 기본적으로는 x로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2차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간단한 걸로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x가 몇이랑 몇이에요? 1 아니면 2잖아, 그치? 이걸 내가 근이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오케이? 1, 2. 이걸 근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근이라고 하고요. 그 근이 몇 개야, 얘는? 2개지, 2개. 맞아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 2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근이 2개인데 근은 x인데 기본적으로 이 근은 지금 2개예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쓸게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x가 근이 2개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근이 2개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다 중요한 내용 다 쓰세요. 네, 근이 2개예요. 그러면 제가, 일단 쓰지 말고, 제가 일단 다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에 쓰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근이 2개예요. 근이 2개인데,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사실 이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몰라요. 아까 근의 공식 했을 때 봐.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해? 이런 거?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i 아니면 1 마이너스 i란 얘기거든? 이거 실근이야, 허근이야? 이거 허근이야. 그러니까 허수예요, 허수. 일단 허수죠? 실수 아니지? 얘 허수야, 실수야? 허수지. 그래서 이런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뭐 x가 1 아니면 2다. 이랬을 때 우리가 실수로 나온 이 근을 실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수인 근을 이제 실근이라고 해요. 요것만 적으세요.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하고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해요. 요거까지만 적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 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 근은요, 실근 아니면 허근일 거야. 실근 아니면 허근일 겁니다. 근데 이게 합쳐서 이제 2개가 나온다는 거야. 실근과 허근이 나온다. 실근 아니면 허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판별식을 할 건데, 판별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식을 봤어. 뭐 아무거나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있어. 자, 이거 사실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근의 공식 쓰기 전에 내가 이게 실근 나올지 허근 나올지 알 수는 없을까?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근일지 허근일지. 그러니까 i가 튀어나올지 안 튀어나올지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튀어나온지 안 튀어나온지 보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근의 공식 기억나요? 괜찮아요? 요게 근의 공식이지, 그치? 그 근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어 안의 식의 범위가 이 근어 안에 있죠. 근어 안에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건 실근일까요? 허근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플러스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실근이야, 허근이에요? 실근이에요. 왜? 무리수도 실수잖아. 괜찮아요? 그럼 이거 실수죠. 실수죠. 그럼 실수가 나오는 건 다 실근이야. 괜찮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혹시. 괜찮아요? 마이너스 루트 3을 네, 얘기해 주세요. i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요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이거는 이 i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루트 바깥에 있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튀어나오고 당연히. 얘는 그런 상관없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슨 수예요? 양수야, 영이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가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가 되면 실근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괜찮아? 이거 다른 거 이해되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앞으로 얘가 0보다 크면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D가 0보다 크다 할게요. D가 0보다 크다 할 건데 이 D가 뭐냐면요. 여기서 이 녀석을 앞으로 D로 잡을 겁니다. D로.
이 녀석을 D로 잡을 거예요. 네. 이 녀석을 D로 잡을 거고요. 이 D가 뭐냐면 판별식입니다. 뭐라고요?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판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판별식 아이, 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만약에 0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나오는 거 보여? 괜찮아? 양수, 음수가, 쏘리. 실수야, 허수야? 실수 나오는 거 보여?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D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실근은 나오는데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얘가 0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D죠, D. D가 0이에요. D가 0이면 뭐냐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얘가 0이에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면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마이너스 뭐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잘 따져보면 루트 0은 몇인지 알아요? 루트 0 몇이야? 그냥 0이지. 괜찮아? 루트 0 0인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왜냐면 이거 제곱하면 0이니까요. 그럼 얘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럼 이거는 몇 개야 총? 두 개는 두 개지. 두 개는 두 개인데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어때요? 사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분의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마이너스 3인 거야. 괜찮아? 그럼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요. 두 실근이야 허근이야 이거는? 실수 허수야? 실수죠.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실수인 그러니까 실근은 두 개인데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에 할 건데 이거를 서로 같은 두 실근이면 같으면 우리 보통 중복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먼저 부를 거고요. 보통 이제 중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근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실근이 하나가 아니야. 무조건 두 개예요. 같은 두 실근이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지금 두 실근 나왔죠? 어쨌든 근이 몇 개야? 두 개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D가 만약에 0보다 작아요.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니 얘는? 여기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X는 뭐 나올 수 있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3i로 바뀌지 않니? 괜찮아요? 그럼 이거는 루트 3i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예요? 일단 풀마니까 두 개예요. 똑같이 두 개인데 그 i가 실근이야 허근이야? 허근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얘는 같아야 달라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다르겠죠. 이거 하나 더하고 이거 하나 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뭐가 되는 거야? 두 허근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매우 중요한 지금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잠깐 지울게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빈칸 채우고 마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s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d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d는 얘가 되는 거예요. d는 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d는 판별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아? 이해됐니? 안 된 부분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허근할 때 이해 안 됐어요? 그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이렇게 괜찮아?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게 허근 하나, 허근 두 개 되는 거야. 풀마가 있으면 두 개를 의미하는 거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괜찮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어근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얘는 둘 다 무슨 근이야? 둘 다? 실근이죠. 그러니까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데 어쨌든 나는 어떤 근에 가자? 실근에 가는 거야. 언제? D가 0보다 클 때요. 크거나 같을 때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에 갖는다. 조금 추가적인 얘기도 해줄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실근과 허근이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실근 몇 개 갖는다? 두 개 갖는다. 얘 실근 몇 개 갖는다? 두 개예요. 조심해. 한 개가 아니에요. 중근은 실근 한 개 갖는다. 두 개인데 똑같을 뿐이에요. 오케이? 얘는 허근 몇 개 가진다? 두 개 가진다. 어쨌든 그는 다 몇 개 가죠? 그는 무조건 두 개 가져요. 근데 그게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판별식.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있어요. 자, 얘를 이제 판별식 해볼까요? 이거 판별식 하면 어떻게 돼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했죠. 그래서 d는 하고 들어가면 돼. 그럼 b가 뭐야?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36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이라고 구해요. 그럼 얘는 이제 36 마이너스 36이죠. 그럼 얘 0이 되는 거 아니야? d가 몇 나왔어? 0 나왔어요. 그럼 뭐가 돼? 중근 되는 거예요. 중근. 자, 얘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에 여기 뭐뭐 나와? 3, 3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되죠. 괜찮아?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x는 뭐예요? 3이에요. 쌤! 이거 왜 근이 하나예요? 나 이거 하나인데? 두 개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건 사실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하면 x가 3 또는 3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개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됐어? 같은 거 나왔지? 추가적으로 할 말. 이거 뭐 됐어요, 지금? 완전 제곱식 됐죠? 그래서 앞으로 중근이라는 건 뭐랑 같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거랑 동일해요. 오케이? 그래서 중근은 앞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과도 연관이 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얘의 0꼴이 된다. 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 요런 완전 제곱식. 요런 제곱은 0이 나오고 제곱은 0. 요 느낌이 나와요. 네. 바로 밑에 보시면 네. 요건 혹시 썼나요? 이거 아직 안 썼나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기까지는 다 썼나요? 왼쪽은 지울게요. 지금 2차 방정식을 근에서 자, 요거 이제 계산할 때요. 자, 보면 원래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어떤 거였어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X였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근의 공식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괜찮아? 근의 공식이 아니야. 이게 짝수 근의 공식이거든요. 여기가 짝수이면 나오는. 여기가 짝수이면 나오는 짝수 근의 공식이요. 근데 여기에 판별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짝수 판별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짝수 판별식이라 한다. 이 아이를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인데 그 짝수 판별식은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가 돼요. 그래서 네, 두 개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판별식이고 짝수 판별식은 저렇게 돼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앞으로 보통 쌤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4분의 D가 나오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이게 4분의 D라고 했거든요. 왜 4분의 D가 되냐면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이 녀석은 그냥 B랑 똑같아요. B랑 똑같은데 짝수가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B가 이제 B'이거든요. 그럼 요거랑 생각해보면 요거에다가 넣어볼게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2B'의 제곱 마이너스 4C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C야. 근데 이게 D죠. 근데 양변에 4를 나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AC.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 나눠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판별식과 이 판별식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언제? 가운데가 짝수가 나왔을 때. 1차항이 짝수가 나왔을 때. 요것만 구분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15번. 자,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구하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앞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익히셔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억해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중근은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거는 서로 같은 두 식은이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어근은 D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실근은 뭐예요? 이 두 개가 실근이에요. 이게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그래서 얘는 실근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D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D를 쓸 수 있어요. 자, 잠깐만 보세요. 자, D는 우리가 가운데에 제곱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C. AC는 뭐예요? 여기랑 여기죠. 해서 2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판별식이야. 이게 만약에 이제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다 하면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이제 16 마이너스 8A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8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마이너스 8로 나눴다. 마이너스로 나누거나 곱한다. 이 부동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자, 기본적으로 이건 익혀두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3A다, 9다 이럴 때는 똑같이 A가 그냥 3보다 큽니다. 이때는 양변에 플러스를 나누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양변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나눠요. 이때는 부동호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왜 바꿔야 되냐면 그냥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들어가요.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맞아요? 1이 들어서 성립하지.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6보다 크죠? 괜찮아? 근데 만약에 요거를 내가 그렇게 안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1 들어가면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이거 바꾸셔야 돼요.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 들어가서 둘 다 성립하려면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양변에 나눈다.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서 진행한다 하면 얘는 부동호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꿔야 돼요. 오케이? 써주세요. 마이너스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호 방향 바꾼다.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첫 번째 답은 이제 a가 2보다 작기 때문에 a가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는 판별식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아내가. 괜찮아? 그러면 짝수가 된다면 짝수 판별식 하시면 돼요. 짝수가 된다면. 그럼 얘는 B'은 뭐예요? 이 절반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네, 짝수 판별식으로 가볼게요. 그럼 D 나누기 4는 해서 짝수 판별식 하면 얘는 B'은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돼. 요거. B'.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은 뭐였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죠? 그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요.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C니까 A는 2, C는 A예요. 그래서 2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4-2A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도 이제 마이너스 2A가 0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얘도 마이너스 2를 나눠요. 그러면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나올 거야,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짝수 판별식이나 그냥 판별식이나 뭐든 해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아요.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원래 식이 이게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0보다 작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뒤집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도 반대로 뒤집혀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뒤집혀서. 오케이? 실제로 해보시면 반대로 뒤집힐 거예요. 뒤집히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D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는 0이 되면, 이거 는 0이 되면, 는 0이 되면, 는이 되면 A가 2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거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주시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실제로 계산하실 땐 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D가 어떻게 된다. 네, 잠깐만. 자, 이어서 갈게.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보시면, 여기 지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돼 있어, 그지? 자, 이거 기억해야 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 어떻게 된다? D가 0보다 크다. 요거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D가 0보다 크대요. 해봅시다. 근데 이게 가운데가 짝수 홀수? 짝수지. 그러면 짝수면 우리가 이거 절반 B'이 몇이다? 2다 해놓고 짝수 판별식 하면 돼. 괜찮아?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은 D 나누기 4 이렇게 써요. 쓸 때. 그럼 그 녀석이 어떻게 된다? 이 B'의 제곱 2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AC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걔가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4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0보다 크니까 4 넘기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데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D가 0보다 작다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두 어근이 이제 D가 0보다 작다. 자, 요거 해주면 이것도 짝수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치? 왜? 4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치? 그럼 2를 뽑아낼 수 있으면 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네. 여기 지금 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빼는 거, 2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B'이 되는 거야. 얘가 B'.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곱할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D 나누기 4. 얘는 뭐가 된다? 얘 제곱 4. 그 다음에 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죠. 그러면 앞에 거 1, 뒤에 거 1 곱해서 4A 제곱 마이너스 4. 요거 이제 빼줍니다.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줍니다.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전개하면 4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A제곱과 마이너스 4A제곱은 사라지니까 8A제곱. 네, 일단 다 쓸게요.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4A제곱이 삭제가 되고요. 그러면 8A 플러스 8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8 넘기면 마이너스 8. 따라서 양변에 8 나누면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얘랑 공통 부분이 뭐가 되나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이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네,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있겠죠? 따라서 곱해주면 6이 정답이 됩니다. 모든 정수의 곱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번. 네. 17번 같은 경우는, 네, 보세요. 17번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실수K에 관계없이 중근으로 가질게요. 자, 이거는요, 알파긴 한데 왜 진행하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상황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실수 K에 관계없이 이 내용이랑 중근이다. 이 내용만 밑줄 치세요. 실수 K에 관계없이랑 중근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밑줄 쳐야 돼요. 따로따로 쳐주시고. 그럼 이건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왜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니까. K에 대한 항등식. 그리고 얘는 판별식이 0이에요. D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생각해 줄 거야. 근데 이거 순서만 잘 기억해서요. 판별식과 항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항등식 해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만.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얘는 K 아닌 거 묶고 K로 묶어서 는영했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K가 아닌 걸로 묶고 K인 걸로 묶어서 0 한 다음에 각각이 0이다. 각각의 개수가 0이다. 요거 진행했었지, 그지? K에 대한 항등식이 요거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 문제집 갈게요. 자, 뭐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판별식 먼저 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 D가 0이다 먼저 해야 돼. 그럼 얘는 2배가 돼 있으니까 D 나누기 4 이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B'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B' 얘 제곱 2K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4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M이 돼요. 얘가 0이다. 자, 그 다음, 네, 써주시고, 그 다음 전개해주면, 얘는 4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K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M. 얘가 0이다. 자, 그럼 4K제곱은 이제 똑같거든요. 얘는 삭제가 돼요. 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4KM, M제곱, 4K, 마이너스 4이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K로 묶으라고 했어. K에 대한 항등식은 K로 항상 묶는 거야. K로 항상. 자, K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를 묶으면 되지. 자, 묶어보면 어떻게 되냐? 4K, 네, K로 묶으면 4M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4M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M제곱 마이너스 4N이지.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N. 얘가 이제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K로 묶은 i는 이 옆에 i가 뭐가 된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i도 0이 된다. 이걸로 계산해 준 거야. 요. K 붙은 i 0, 나머지 0.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얘는 계산하면 4m 플러스 4가 0이니까 4m 2 마이너스 4다. 따라서 m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나오고요. 얘는 m제곱 마이너스 4n이 0이니까 m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1 마이너스 4n이 0이니까 4n은 네, 마이너스 4n은 마이너스 1. 따라서 n은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둘이 뭐 하래요? 더하라고 되어 있나요? 따라서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아까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보통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안에가 만약에 짝수다 그러면 여기 이제 2b'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짝수는 이제 2가 곱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요 녀석이 b'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요 녀석이 b'. 이제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짝수예요, 만약에 짝수.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6이면 2 곱하기 3이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짝수니까 2 곱하기 뭐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그 2 곱하기 무엇에서 이 무엇만 필요해요. 이 무엇, 이 B'만 필요해요. B'. 요것만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원래 이제 뭐가 있었어요? B가 있었잖아. 그치? 원래 BX 이렇게 썼어. BX. 근데 B가 지금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2B'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짝수가 지금 2, 4, 6 이런 게 있는데 이건 2 곱하기 1도 되고 2 곱하기 2도 되고 2 곱하기 3도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짝수는 보통 이제 2 무엇으로 나타내거든요. 2 곱하기 뭐? 짝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그냥 편의상 그냥 B'으로 둔 거야. 그래서 여기 BI가 짝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B가 짝수다. 그래서 B를 그냥 E'으로, B'으로 놓은 거야. 이거 대신에 B'. 그냥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짝수 판별식이 원래 뭐였어요? D 나누기 4는 B'-AC였어요.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제 B'이 필요해서 요것만 가져가야 돼.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져가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갔다고 보면 돼요. 요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 거냐고? 아니면 요거는 B'이 요거죠. 이걸 여기다 넣은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대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한 거야. 괜찮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괜찮아? 그럼 넘어갈게. 그 다음에 18번. 네. 자, 18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래요. 자, 아까 기억하는 거 있어요? 완전 제곱식은 뭐랑 관련 있어요? 중근이랑 관련돼 있어요. 중근. 그래서 중근이랑 관련돼 있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그냥 식이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는 0이라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일 때 나오면 이게 일단 는 0이라고 써야 돼요. 는 0이라고 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근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걸 쓰면 돼요. 얘는 중근이다. 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중근을 쓰시면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0꼴은 중근이다. 아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짝수죠. 맞아? 짝수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또 B'으로 놔요. 이거 이해됐어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D 나누기 4는 B' 제곱이잖아? 그럼 얘 제곱하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써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A시기 때문에 3과 얘를 곱해요. 얘가 이제 0이래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A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이거는 각각의 제곱, 이거 곱셈 공식 기억나시죠? 각각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예요. 요거였죠? 뭐 EAB, EAC, ECA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2개. 왼쪽에는 A, B, B, C, C가 2개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3개 있어요. 그러면 이것끼리 묶으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3이죠. 이거 2개에서 3개 뺀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하나 남는 거지. 괜찮아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2개를 계산했을 때 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인수분해 말고 우리가 곱셈 공식 기억나요? 이거? 뭐였어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A 마이너스 B죠, 그죠? 요거 제곱. 그래서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근데 이거를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요 문제를.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각각이 뭐가 된다?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 돼야지만 0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이 더해졌을 때 0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각각이 0이 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A-B가 0이지, 그치? 그러면 A랑 B랑 같겠지. 그러니까 A-B가 0이면 A랑 B랑 같아요. A-B랑 B가 0이면 A랑 B랑 같아요. 그러면 B랑 C도 같을 거고 C랑 A도 같을 거예요. 따라서 A랑 B랑 C다. 서로 같다. A, B, C가 전부 다 같다. 따라서 길이가 전부 다 같은 거예요. A, B, C를 세 변의 길이고 하니까 길이가 전부 다 같으니까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계속 쓸 거고요. 네, 특히 1, 2번 정말 많이 쓰이고, 3번도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요거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면, 사실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한 번 정도 이제 보고 넘어가고,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그냥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인 건 알고 있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풀만데 플러스인 거 하나 있고 마이너스인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 둘을 내가 뭐 하냐면 더 할 거야. 두근을 내가 알파라고 베타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근을 x는 알파 베타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면 근이 x였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가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제 놓을 거예요. 요 기호가 알파랑 베타야. 알파, 베타. 자, 그때 둘이 더 할 거예요. 만약 그럼 두 근이 더하면 어떻게 되냐?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겠죠. 괜찮아? 그래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i와 이 y를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괜찮아? 2b? 그러면 2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근의 합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만 기억하지 말고 그냥 두근의 합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두근의 합. 네, 두근의 합이 저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냐면요. 얘랑 얘랑 곱하는데 아마 플러스랑 마이너스예요. 이게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마 합차 공식이 될 거거든요. 합차 공식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결과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a분의 c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 a분의 c다.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 두근의 합과 곱을.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뽑아낸다? a분의 b. 여기가 이제 합은 앞쪽을 보는 거야. a분의 b인데 이제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 괜찮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a분의 c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두근의 합. 그 다음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네, 일단 요거 첫 번째 알려드리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많이 들어봤던 거죠. 이거 아까 무슨 식이었죠? 판별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기 때문에 이게 판별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절대값 a분의 d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루트 d요. 네, 루트 d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 쌤은 저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것도 사용해도 괜찮아요. 다 상관없어. 이거 사용해도 괜찮고요. 이걸 첫 번째로 갈게요. 이게 지금 두근의 곱이잖아요. 이건 이제 두근의 차거든요. 두근의 차. 여기가 이제 두근의 차인데, 두근의 차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요 방법.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곱셈 공식 쓸 겁니다. 곱셈 공식 기억하시나요? 두근의 차. 우리가 이거 차의 제곱은 뭐라고 했었죠? 합의 제곱에서 뭐를 뺀다? 4알파 베타를 뺀다. 요거였죠. 요거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랑 곱을 찾아요. 그걸 엿다 넣으면 차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합이랑 곱을 찾아서 넣고 요걸로 계산해주면 차가 나온다. 곱셈 공식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럼 여기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끌어내나요? 하면은 그냥 루트만 씌우면 돼요.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네, 해서 우선 이제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된다. 이 정도.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이 공식을 쓸 수 있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네, 요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당연히 이 두 개가 메인이에요. 1번, 2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1번, 2번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쓰세요. 다 썼나요? 네,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요거를
전개한대요. 자, 얘는 지금 전개하면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이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여기가 두근의 합이랑 관련돼 있구나. 두근의 곱이랑 관련돼 있구나.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아까 이제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두근의 합이 뭐라고 했어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었잖아. 그치? 맞아?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해볼게요. 어디에? 마이너스 a가 뭔데? 1. b가 뭔데?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똑같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였어요? a분의 c였죠. 그래서 1분의 얘다. 정확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요 밑에서 얘기할게요. 네, 요것도 쓰시면 a로 묶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앞으로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써요. a로 쓴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여기에 두근의 합을 씁니다. 하고 x 쓰고요. 플러스 두근의 곱을 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뭐를? 2차 방정식.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면 돼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a는 일단 a로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잘 들으세요. 이거 일단 쓰지 마세요. 일단 보세요, 눈으로. 얘 지금 묶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맞아요? 이거 아까 뭐라고 했지? 알파 베타라 했죠. 괜찮아요?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요거라고 했죠.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예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x를 붙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결국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A에 그냥 x-알파, x-베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알파 넣어서 0 되잖아요. 알파 넣어서 0이 되니까 얘도 알파 넣어서 0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갈게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저 두 근으로. 그 다음에 켤레근의 성질. 이 지워도 되나요? 네. 자, 요거는 여기 맨 앞에 여기 유리수라고 써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유리수고요. 실수입니다. 자, A, B, C가 뭐냐면 개수입니다. 개수. 이 개수가 유리수예요. 이 개수가 유리수. 얘는 개수가 실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잘 지키면 돼요. 저 1번만 좀 잘 지키면 돼요. 얘가 개수가 유리수구나.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한근은 켤레근이 됩니다. 켤레라는 건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한쪽이. 오케이? 그래서 이 한쪽이 부호가 반대다. 그러니까 곱해서 합작원식 쓸 수 있는 애가 이제 켤레근이고요. 그래서 얘를 켤레근이라고 해요, 켤레근. 얘가 서로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근이 P 플러스 Q예요. 그럼 여기는 허수 부분만 부호 반대하면 돼요. 켤레 복소수 쓰면 돼요. 여기는 켤레 무리수, 켤레 복소수 이렇게 쓰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각각 켤레근이라 한다. 얘를 켤레근, 얘를 켤레근이라 한다. 뭐 서로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요거. 유리수에서는 무리수가 한 근이면 무리수가 나머지 한 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개수가 이제 유리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뭐 2x 마이너스 1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제 근이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올 거거든요. 근이 근의 공식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뭔 소리냐면 보세요. 얘가 있어. 지금 여기가 무슨 수예요? 유리수예요. 유리수. 맞아? 지금 개수가 다 유리수지. 근데 한 근이 무리수가 나왔어요. 한 근이 무리수. 그럼 다른 한 근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내가 루트 2면은 여기가 2가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루트 2. 그러면 한 근이 플러스 루트 2였다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조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허근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유가 근의 공식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게요. 자, 두 근의 합이 뭐였어요, 얘들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요거,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서 2가 됩니다. 2번은 a분의 c였어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으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 자리, b 자리, c 자리인 거니까 a, b, c.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는 기본적으로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2분의 뭐가 된다? 루트 한 배씩 쓰면 돼요. b제곱. 얘 제곱은 뭐예요? 16.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 해가지고 2분의 루트 8이거든요. 해가지고 2분의 2 루트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루트 2가 됩니다. 자, 3번 같은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곱셈 공식 얘만 알면 돼요. 요 곱셈 공식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진행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었어? 2였죠. 9예요. 제곱 마이너스 4에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4고 2니까 2가 돼요. 뭐가? 제곱이 2가 돼요. 제곱이. 그러면 원래 건 뭐겠어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우리는 절대값을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만 나옵니다. 루트. 그래서 항상 이제 플러스만 나와요. 플러스만. 절대값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가 공식 쓸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죠. 2알파 베타.
그래서 얘는 대입하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다. 따라서 그냥 3이 나옵니다. 네, 그냥 대입만 한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통분할 때는 베타 베타 위아래 곱하고 알파 알파 위아래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자리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곱분의 합이기 때문에 곱분의 합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번분수 계산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물어볼게요. 번분수 계산하는 거 알고 있니? 번분수. 모르고 있어? 요 계산. 그치, 가운데 거랑 끝에 거랑 곱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고 있는 것 천천히. 거의 맞아요. 일단 가운데 있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이제 밑에 1을 이제 쓰면 돼요. 쓰고 난 다음에 이 둘을 곱한 거랑 이 둘을 곱한 거를 하시는데 이게 분모로 갑니다. 오케이? 요게 분모로 가고요. 요게 분자로 가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분모, 바깥이 분자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밑에 곱하면 뭐예요? 1, 1이니까 1이에요. 얘네 곱하니까 4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번분수 계산은 자 이렇게 적어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얘네가 분모로 가고 둘이 곱한 게 그 다음에 겉에 곱한 게 분자로 간다. 해서 나오는 게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D 이렇게 됩니다. 요게 번분수 계산.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다 썼니? 네. 그 다음에 21번. 자, 얘들아. 우리가 갑자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뭘 만족시킵니다.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우리 곱셈 공식 변형 잘하고 있니?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디서 봤냐면, 합과 곱으로 쓸 수 있어요. 합과 곱으로. 오케이? 그럼 합은 알고 있어, 없어? 있죠. 두분의 합. 곱은 알고 있어, 없어? 있죠. 두분의 곱. 그걸로 구하는. 두분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2분의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2분의 k. C분의, A분의 C가 되는 거야. A분의 C. 그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래서 그 녀석이 뭐가 된다? 4분의 17이 된다. 아, 얘가 4분의 17이 된다.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아, 여기요? 아, 요거 는이요, 는. 네. 해서 얘가 뭐야? 4분의 17이니까 얘가 4분의 17이구나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럼 계산하면 얘는 이제 2분의 25고요. 마이너스 k고요. 얘가 4분의 17이다. 뭐 아니면 여기다 4분의 17 쓰셔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k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k가 나오고 왼쪽으로 얘를 넘기면 네. 아 미안 여기 4군요. 분모는 이제 2의 제곱해서 4죠. 쏘리. 네.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17 이렇게 나와서 4분의 8 나와요. 그래서 k가 2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2번.
1번 갈게요. 자, 21번 가시면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2차 방정식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 구하래요. 자, 보면 아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2차의 개수가 만약에 1이래. 문제에서는 A로 안 나오고 보통 이제 1인 2차 방정식 구하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1 이렇게 쓰고 여기서는 두 근이 뭐야? 2랑 5자,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게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2가 근이잖아요. 그러면 근은 뭐야? 해잖아 해. 2 넣어서 0 돼 안 돼? 되죠? 2 넣어서 0이 되고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5 넣어서 0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인수 정리 때 했던 것처럼 2가 근이면 어떻게 한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마이너스 5가 근이면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갖는다. 이걸로 진행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 괜찮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 되는 부분. 예. 왜 이렇게 되냐고요? 자, 요거 이제 전개 한번 해볼까요? 예. 다시. 전개하기 전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 이거 없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 이 계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계산하지. 맞지? 그럼 이건 x가 뭐야? 그쵸. 2 또는 뭐야? 마이너스 5죠. 괜찮아요? 이거 2 되거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그래서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오면 역으로 이렇게 세울 줄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우냐면 2를 인수로 갖는다. x는 2를 인수로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넘겨서 x-2가 0이 되니까 이걸 인수로 가져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마이너스 5죠. 그럼 요걸 넘겨서 x 플러스 5가 0이니까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가져요.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가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0 되는 i가 되려면 2를 넣어서 0 되고 마이너스 5를 넣어서 0 돼야 되잖아. 해서 요거 이제 부호 반대로 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부호 반대로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근이 k다. 이게 됐어요. 그러면 x가 k잖아요. 괜찮아? 그럼 x-k가 0이잖아요. 따라서 x-k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0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근이 k면 x-k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인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인수 정리고. 두 번째 어때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근으로 가자. 그러면 이 두 근을 가지려면 우리는 두 근 그대로 쓰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천천히. 내가 만약에 이제 2예요. 괜찮아요? 그럼 한 근이 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마이너스 이걸로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면 2 플러스 루트 2 넣어서 0 되잖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0이에요. 왜? 각각이 0이 되면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이걸 그냥 바로 쓰면 얘가 지금 두 근의 합 있죠. 괜찮아요? 이거 두 근의 합이 몇이에요? 4잖아.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이 4면 x제곱 아까 쓰라는 거 기억해요?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괜찮아? 그럼 여기 두 근의 합이 뭐야? 4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2차 방정식 쓰라는 거 중에 2차 방정식 작성을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플러스 두 근의 곱 x 한 다음에 플러스 두 근의 곱 요걸로 진행하는 거야. 요거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을 쓰는 거야. 두 근의 합이 뭐야? 4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하고 두 근의 합 4다. 이렇게.
그래서 x 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예요? 이거 곱하면 얘는 2 곱하면 4고 얘는 얘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따라서 2가 되겠죠. 합차 공식해서. 그래서 이제 두근의 곱은 플러스 여기가 2가 됩니다. 능량하면 돼요. 따라서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거예요? 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는 어렵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것보다는 바로 가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바로 갈 때 어떻게 해라? 두 근이 나와 있으면 두 근의 합을 여기다 써라. 마이너스 하고 두 근의 합 x.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거대로 가셔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대로 가셔야 돼요. 네, 그 앞에도 설명은 있을 텐데, 네, 뭐 여기다가 써주시면 좀 더 보이겠죠? 눈에. 네, 갈게요. 그 다음에 3번. 두근의, 제가 지금 최고창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 뭐예요? 얘는 2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쟤는 곱은. 얘는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1.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이 2예요. 그래서 두근의 곱이 2다. 여기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 됩니다. 네.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23번 갈게요. 22번 넘어가요. 자,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요. 자,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는요,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는 우리가 허수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허수까지. 그래서 복소수 범위가 나오면 반드시 방법이 고정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걸 능령하셔야 돼요. 능령. 능령을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능령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 능령이라고 하고 이거 근해 공식 해야 돼요. 근해 공식 하면 어떻게 되죠? x는 여기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절반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분해? a 분해인데 a가 1이죠. 그러면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럼 마이너스 얘니까 1이 될 거예요.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b 프라임 제곱. 요거 1 되고요.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요 ac 곱하시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산하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얘를 두 개로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분리하냐면 x는 1 플러스 루트 3과 x는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 얘는 x 왼쪽으로 다 넘깁니다. 왼쪽으로 다 넘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 넘겨요. 네.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합니다. 이 둘을 곱해서 쓰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은 0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요게 네, 인수분해한 값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인수분해 하여라 했을 때는 근데 문제는 는영을 쓰면 안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요 밑에 것만 써야 됩니다. 밑에 것만. 요렇게 가시면 돼요. 해서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정답이에요. 는영을 뺀 저 밑에가 정답이에요. 는영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것만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는영을 밑에서는 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제가, 시간관 계산 일단 요것만 할게요. 3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을 이렇게 써요. 그럼 x제곱 플러스, 여기가 2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최고치 한계수가 이제 3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능영한 다음에 여기서 근해 공식 하셔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근해 공식 해서 가서 그 다음에 쭉 계산한 다음에 3 해서 x 마이너스 무엇, x 마이너스 무엇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24번 갈게요. 자, 다음 24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서, 자,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두근이 뭐예요? 근이 x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x는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알파 대입하면 f 알파는 0이죠. 그 다음에 f 베타는 0이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근의 합이래. 곱이래. 그럼 여기서의 두 근은 역시 x예요. 역시 x인데 그 두 근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일단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알파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x-1이 알파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기 때문이에요. 네, f 알파가 0, f 베타가 0.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파가 되고 얘는 베타가 된다.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고요. x는 이렇게 됩니다. 해서 이 둘을 곱하는 거니까 얘네를 이제 전개하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4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따라서 얘는 이제 지금 이제 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2가 나옵니다. 네. 이 정도로 잡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 자, 여기 보시면 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요. 네.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가 네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거기만 바꾸시면 돼요. 25번 답이 25예요? 아니 2 답은 2.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래요.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유리수가 나왔어. 그럼 하나가 무리수면 하나는 혈렉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은 하나는 x, 하나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선 실수야. 그러면 한 근은 얘면 다른 한 근은 얘가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호만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근을 알고 있지, 그치? 그럼 두 근의 합곱 쓰면 돼요. 두 근의 합은 뭐야? 합은 4죠? 괜찮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두 근의 합 공식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러면 1분의 a 이렇게 가면 돼요. 따라서 1분의 a 여기 지금 앞에가 1이니까 1분의 a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두 근의 합 4가 된다.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1분의 b예요. 그러면 1분의 b는 뭐가 된다? 쟤네 둘이 곱한다. 얘네 둘이 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합차공식 하시면 4-3이에요.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b가 1이다. 네. 자, 네, 여기다도 과정 써주세요.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해서 얘 해서 이게 지금 4가 된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고요. 얘가 이제 둘이 더한다. 해서 2가 되고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여기서 1분의 b죠. 따라서 1 마이너스 3i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3i랑 곱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더하면 1제곱 더하기 3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이 된다. 그래서 b가 10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